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만간 물러나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광복회로부터 일제 때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최재형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과연 추미애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도 문제지만 광복회의 행태를 둘러싸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추미애가 받았다는 최재형상. 네. 이건 뭡니까? 네, 광복회가 시상하는 상인데요.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거의 8개월 만에 벌써 3회에 걸쳐서 시상식을 가졌어요. 최재형상이라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대신 최재형 선생님, 1860년대 러시아로 이주를 해서 아주 크게 부를 축적하는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돈으로 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런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를테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중근 의사의 권총. 권총도 직접 제작해서 줬고, 또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 넘어갈 때 신분증이 이 바로 최재형 선생이 운영하던 대동관보라는 신문의 대동공보라는 신문의 기자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주었다든지, 또 실제로 사격 연수장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사실 독립운동의 의거에 하나의 어떤 받침을 해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분을 기리는 상을 갑작스럽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씀드렸듯이 8개월 만에 3번의 지금 이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도 사실 적격했느냐가 지금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재형 선생은 머슴부 아들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러시아로 이주로. 당시 그렇게 일제시대 때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부가 돼서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다가 1920년 그 일본군 4월이죠. 우스리스크 그 한인촌 습병 사건 때 노상에서 총살을 당한, 그렇게 해서 순국을 한 거가. 가족이 그때 순국하셨죠. 도망가자라고 막 설득을 했는데 어쨌든 있어라 하고 있다가 그 밤에 데리고 가갖고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는데, 아마도 노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다큐멘터리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길에서 어떤 그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을 총살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아마도 최재형 선생도 거기서 순국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사실 추정만 하고 있지 시신을 발견했다거나 또 일본 측이 어떻게 했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상을 지금 광복회가 지난해죠. 5월부터 이렇게 제1회 수상자를 발표를 해서 올해 1월이니까 한 8개월 됐나요? 그렇죠, 8개월. 근데 3사람이나 줬는데 그게 다 공교롭게 여권 쪽 사람이에요? 네, 여권 정치인들이죠. 사실 이 1, 2회 때까지도 이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회 공교롭게 딱 3명이 한 정당 출신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사실 상이라는 건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있다는 건 엄정한 그 심사 과정,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또 이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 시상의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심사위원들이 공평하게 하고, 또 간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발되면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보통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간격이 있어야죠. 그게 희소라는 말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니 2020년 5월 그 다음이 2020년 12월 7개월 만에 상을 주더니 바로 또 1개월 만에 또다시 상을 준 거예요. 그럼 심사를 어떻게 1개월 만에 또다시 심사를 한 것도 제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 세 사람 다 특정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그런 이 적을 두고 있던 그런 이 정치인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삼선인데 전부 다 그 정당 열린우리당부터 시작을 해서 뿌리잖아요. 다 이 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이 정당들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사적인 생각으로 이런 상을 남발하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김원웅 광복회장의 뿌리는 원래 민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당적은 원래 국회의원을 제가 시작을 민정당에서 시작했고, 민정당 청정국장도 하고, 당직자 출신이죠. 공채 정책국장도 하고, 제가 그 당시 정치부 기자 할 때 자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회 때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상현 전 의원, 그 아들이 이미 작고를 했고, 김영호 의원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죠. 뭐 지역구도 처음에 승계를 했었고요. 사대문구. 오랫동안 어쨌든 뭐 김상현 의원 사실 원로이고 야권의 원로 정치인. 그렇죠. 원로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DJ와 YS와 함께 사실은 민주화 과정도 함께 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유를 봤더니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민족정기 선양의 공헌. 이건 좀 애매하고요. 이외에는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야 다 인품은 좋은데. 그렇죠. 이유가 그 상의 취지라든가. 그렇죠. 더군다나 최재형 그런 그 독립운동가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 그런 것들을 물려받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광복 회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유대관계라든가 인연 또 뭐 그런 정파적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적인 그런 감정이 개입됐다 그러면 그 상의 권위가 또 떨어지는 것인데 이유가 타당하면 저는 뭐 어쨌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김상현 민주당 상임 고문에게 준 이유는 특별한 역사의식으로 민족적인 선양에 공헌했다. 이 정도면 공헌할 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생존 독립운동자가의 품위 유지비 지원 정책을 실현했다. 이것도 김상현 고문만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김상현 고문만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 향상을 했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복지 향상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이 그 복지 향상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거는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 내에 광복회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총장 권한으로 광복회 그런 카페 매점을 하나 내주었구만. 수익 사업. 그렇죠. 수익 사업에 연관이 된 건데 광복회의 이권과 최재형 선생의 뜻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광복회의 이권이잖아요. 이제 뭐 그분들은 인품으로 보나 또 정치적인 뭐, 경력으로 봐서 뭐 좀 그렇다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코미디는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가 그렇죠. 무슨 공으로 그래서 최저 형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시상에 대해서 잘 안 알려졌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건 이유는 타당하지 않지만 그 두 사람의 정치적 궤적이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떤 정치적 궤적이다. 물론 최재형 선생의 시상과는 그 뜻과는 조금 별개 없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고 이 1년 동안 국정을 낭비시킨 추미애를 또 상을 줬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목이 또 시상식에서 태극기 들고 그래서 더군다나 안중근 의사의 이 휘호 있지 않습니까? 직접 쓴 그걸 이야기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뜻과 내심경에 같다라고 하는 그 추미애의 그 시상 내용을 보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최재형 상이 도대체 뭐냐, 최재형 선생의 뜻과 추미애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사실 그 시상식 앞에서 굉장히 광복회가 원래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 뒤에 그렇죠. 거기 앞에서 사실 시민들이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손편말 시인 막 이렇게 버리고 있더만 감옥에 갈 사람이 무슨 수상이냐고. 그런데 뭔 공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친일파들의 재산을 이렇게 다시 헌납하는데 뭐 공헌을 했다라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뭐 친일 재산 국가 기속을 다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역시 사실 최재형 선생의 뜻과 뭐 그렇게까지 공헌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일제 때 후작 차기를 받은 이혜성 씨, 예. 그 이혜성의 친일 재산을 171필지. 그러니까 공시가로 하면 한 520억 되고 시가로는 한 3천억 된다는. 네. 아니 친일 그 후손들의 재산 이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추미애만 한 게 아니냐? 이미 이전에 그것이 정당한 장차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 갖고 해오던 일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을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상을 줍니까? 뭔가 다른 두드러진 역할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일 중에 하나로 만약에 그러면 저 동부구치소 사태 같은 거 제대로 일을 안 했으면 무슨 벌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을 한 걸 가지고 상을 줍니까? 네네. 그러니까 추미애 고생했다고 뭐 격려하는 건가요, 김원웅이가? 아니 하다못해 말씀하셨듯이 친일파들의 어떤 기속 재산을 위해서 이 DJ 정부 시절부터 그것을 주장하고 기획하고 했던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맞죠.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친일 재산 귀속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다시 시작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최재형 상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이 친일 재산 귀속하는데 업적을 보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상당히 이의가 있을 수 있겠죠. 추미애가 또 친일 재산 귀속에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관된 귀속시킨 것도 어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관된 어떤 그냥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대개분들이 추미애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니까 이 김원웅 광복회장도 거기에 좀 편성한 건가요? 김원웅 광복회장은 원래 뭐 대개문 그런 진보 쪽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물론 뭐 중간에 과거에 민주당에도 입당을 했다.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정치적으로. 네, 오랫동안 민정당에 있었지만 그 이후 삼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보통 그런 철새 정치인들 특히나 이렇게 좌우 진영을 극단으로 넘나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쪽 다른 진영으로 왔을 때 도리어 더 극단적인 행태 그리고 과잉해서 행동을 하죠. 그렇죠. 저 그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도리어 더 기자들 만나면 동지하고 그렇죠. 상경한 그런 그 운동권 용어들을 남발을 하고 했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 김원웅이라는 사람의 행태는 아주 진짜 극단적입니다. 갑작스럽게 광복회장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종북주의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차라리 친일파들한테 뭘 하려니 차라리 친북하는 게 더 낫다라든지 이런 따위의 말들 또 작년에는 안희태의 애국가를 취소해야 된다. 안희태야말로 친일파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 속에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지금 뭐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추미애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도리어 추미애에게 추파를 던졌다기보단 정치적인 어떤 변혁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변혁기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이 정치적 그런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이 최재형 선생의 상을 빌어서 상을 뭐 도용을 했다고 지금 최재형 사업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빌려서 지금 그렇게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 유가족이라든가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업회가 있었고 이 사업회가 이미 1회 수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수상까지 했어요.
그걸 지금 광복회가 딱 가로채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수상이죠. 네네. 같은 광복회에서도 같은 이름의 그런 최저영상을 만들고 원래 기념사업회도 만들었는데 지금 기념사업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문영숙 이사장이죠. 네, 네. 이분 얘기로는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니까 좀 안중근이라든가 윤봉길, 안창호 선생 같은 그런 기념사업회는 커가지고 네. 감히 거기다가 뭐 광복회가 이름을 뭐 이렇게 이름을 도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가는 된통 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최재형 원 기념사업회는 규모가 좀 적고 네. 뭐 이런 재정 여건도 열악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라는 큰 단체 이건 뭐 정부가 인정하는 또 보훈처 산하에 있는 그런 등록된 네. 공식 단체고 어마어마한 단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도 있고 뭐 워낙 회원들도 많으니까 그냥 다 가져다 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원웅이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상 탁탁탁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상이라는 건 제정을 넣으면은 그거는 광복회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상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자, 지금 그냥 뭐 수상위원회 뭐 그런 거 하나 만들라고 거기서 결정해서 준다고 그냥 그래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일단 최정기념사업회가 좀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그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너무나 뭐 안중근 의사 물론 대단하신 분이지만 또는 뭐 기타 유관순 열사 뭐 다 대단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잊혀진 분들 그리고 이 조명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 한 수년 이내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이 지상파에서도 예능에서 최재형 선생 그 옛날 그 유적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대중들이 알게 됐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 자체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복회라든가 이런 분야의 회장들을 정치인들이 맡는 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 정권하고 호흡이 맞는 그러한 정치적 변신 또 정치적 행위를 계속 해오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웅만 하더라도 지난번 8.15 기념사에서 뭐 이승만은 친일파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특히 지금 현충원 거기에 묻혀 있는 애국 열사라든가 독립운동가 또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친일파다. 그래서 화묘집법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광복회가 완전히 정치단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까지를 지금 심어지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김원웅이 아닌 이종찬 씨가 광복회장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찬 씨는 DJ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도 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리게 만들지는 최소한 않았을 것 같은데 차제에 어쨌든 우리가 꼭 해야만 할 것은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대선이 1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고 또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제시대 때 정말 우리가 뜻을 기려야 될 분들을 찾아서 그 뜻을 기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 광복회가 그때그때마다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앞장서서 그것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꼭 막고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본인은 검찰개혁도 마무리를 못하고 폐장으로 지금 물러나는 상황 아닙니까? 또 국민들로부터도 물론 뭐 친문 강성 대깨문들은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 밉상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설사 이런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받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양의 모습을 보여야지. 더군다나 그 앞에
수상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까지 벌어지는데 정말 얼굴이 두꺼운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는 제일 씁쓸해요. 교수님, 그걸 겸양할 사람이면 1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응?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광복회가 수여하고 있는 이 최재형 상이 최재형 선생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재형 선생을 못 오가고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